저는 지금부터 이제 사회과에서 주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교사로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했고, 그걸 학생들하고 평가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 반 학생이 한 35명 가까이 되고요. 또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의 특성상 이런 에듀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로 할 때는 남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잘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좀 에듀테크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 내용에 보면은 이런 모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좀 제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는 어서와 한국 문화는 처음이지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아까 장혜린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 선거와 관련된 것도 잠깐 소개하셨는데, 저는 좀 더 그 과정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의 선거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좀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잘 기억을 하고 자기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수업을 좀 지향하는 편인데,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보시면 큰 흐름이 처음에 정당을 구성하고 로고와 이런 것들 좀 로고도 제작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정책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의 공약을 수립한 후에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그 포스터 앞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건데요. 저는 7개 모듬으로 정당을 구성하였고, 이제 처음에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서로를 잘 모를 때 우리 와우 아이디어스의 좋은 기능인 사고 성향 분석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둠을 좀 골고루 이렇게 섞었을 때 학생들에게 너의 성향도 알 수 있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모였을 때는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흥미있게 그것을 참여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모둠을 이제 자동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마다 정당 이름을 2개씩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별로 저는 다 모둠을 구성을 하고 각 모둠 밑에다가 같은 프로젝트의 흐름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모둠 안에서는 같은 게시판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모둠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2개씩 무조건 올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둠 토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보통 주도적인 의견을 내는 학생들 몇몇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와우 아이디어스를 사용하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이디어가 꼭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친구들이 먼저 2개씩 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별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공약들을 또 이번에는 현실성과 창의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도 해보게 했는데, 처음에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교육 정책 이렇게 모든 분야를 애들이 다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3개의 그런 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낸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과 독창성 부분에서 어느 지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지 또 배치도 해봅니다. 이런 판은 게시판을 지금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좋은 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 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활동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포스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를 몇 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거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학생들이 만든 다음에 와우 아이디어스에다가 올리면은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공개 수업하는 날 이제 저는 학생들이 좀 했던 활동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게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다른 반 학생들이 한 거를 다른 아이들이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학년 전체가 뭔가 우리가 공통된 수업을 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서와 한국 문화는 처음이지라는 프로젝트인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문화권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 지역을 한 모듬씩 맡게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그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TV 프로그램처럼 너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혹시 어떻게 문화가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2박 3일 동안의 여행 계획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중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개념이나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와우 아이디어스에 넣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문화 그룹을 정하고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일지를 좀 상상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화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라들이 그 문화 지역에 해당되는지, 지리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 특징, 종교적 특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럼 너희가 조사한 거를 의식주에 따라서 자연환경에 따른 특수성일까? 아니면 인문환경에 따른 특수성일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또 분류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문화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지식적인 것도 이때 좀 많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페르소나라는 거를 활용해서 요런 그림을 이제 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요런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를 우리 나름대로 수업에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 게시판 바닥에다가 그걸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놀러 오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을 좀 저희 나름대로 좀 넣어서 해봤다는 게 저 나름대로는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있는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건데, 너희들이 그 친구의 문화권의 식재료 2개를 정하고 한국 문화권의 식재료를 합해서 뭔가 퓨전 음식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 보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한번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 봐. 라고 하면서 문화 변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이런 프로젝트 결과물이고요.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여기다 직접 그릴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요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밑에다가는 설명을 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레시피를 저는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들 때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적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참여했던 프로젝트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의 문화권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녹아들어 있는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중남미 문화권이거든요. 중남미 박물관을 방문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여기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장소를 조사를 먼저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문화를 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들도 조사를 하게 해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약간 좀 합쳐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2박 3일 동안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이제 정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1일차, 2일차, 3일차를 칸반으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또 여행 계획
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처음에 한번 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좀 보완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게시판을 넣기도 해서 저는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1학년 프로젝트로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들 하시는 건데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나 내가 우리 주변에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아이들이 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문제로 느끼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공감 지도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을 때는 5Y 기법을 활용해서 그 원인을 5번을 계속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문제점을 찾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 방법을 좀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작성하고 실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는데 실행 계획도 이런 판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 거고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해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길 저는 원하는데 언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마다 그 주에 뭐 2번 이상 활동을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해서 언제 했는지를 좀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했고요. 평가 부분도 이렇게 루브릭을 만들었는데 이제 아까 했던 그 게시판을 하나하나를 다 점수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감지도와 5Y 기법에 대한 거 하나를 묶었어요. 그래서 문제 발견 및 원인 분석하기 그 두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실천 과정 및 발표하기 파트는 15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성찰 일지를 쓰게 하는데 그 부분을 10점으로 해서 루브릭을 작성한 다음에 요 안에 지금 평가 기능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다 보면서 따로 점수를 매겨서 엑셀표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김강명 회장님께 적극 건의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생겼고요. 이렇게 아이의 루브릭을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클릭을 하면 그 학생이 한 활동만 쫙 뜨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바로바로 채점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엑셀 파일로 그것을 결과를 다운을 받으니까 정말 이번에 평가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과정중심 평가를 100% 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 점수를 매길 때 학생들에게도 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도 참 좋았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2학년은 이런 인권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는데 이거는 흐름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권리를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다라트를 작성하게 하고요.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학생들이 선택한 권리를 8개 정도를 뽑아서 그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인권 선언문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인구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봤냐면 처음에 출발선 게임이라는 걸 하고 그 소감문을 여기에 이제 올리게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 혜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그냥 히치하이킹을 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질문을 학생들이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짝끼리 관련되는 영상도 찾아보고요. 거기에 따른 질문도 만들어서 각각 댓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I에게 뭐 대화한 것도 이렇게 다 그 인증샷을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 그 칸에다가 이렇게 다 올리게 하니까 제가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학생들의 활동을 이제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채점이랑 활동 자료 보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 흐름에 맞게 다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피드백 같은 것도 여기다 적어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세특을 할 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제 기억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기록들을 보면서 써줄 수 있어서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나온다는 점이 가장 저희가 자랑하는 점이죠. 음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 볼게요. 학생들은요, 일단 자기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구조 파악이 쉽고요. 내가 전체 프로젝트 중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애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하고, 워낙 이제 남학생들이 이 디벗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오늘은 와우 아이디어스 안 해요? 교과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뭐 저도 이 내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주도성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교사 스스로도 저는 주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도성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수업에서 제일 큰 관건인데, 와우 아이디어스라는 도구를 만나면서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뭐 그런 기술적인 걸 밝은 교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나이도 그렇게 젊은 교사가 아닌데 사용 방법이 일단 쉽고, 그리고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